자, 오늘은 용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강금구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자에 제가 그 소년소녀합창단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까지 해온 음악적 역량과 또 지휘자의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자의 지휘자에게 좀 안 좋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해서 제가 그게 무슨 원인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지휘를 어느 정도 하셨죠? 얼마나 하셨나요? 소년은 199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네. 그때는 21세기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해서 시작했고, 용인에서는 1998년 민간단체로 4월 달에 시작해서 2001년도 7월 달에 그 시립화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시립소녀를 태동시킨 그렇죠. 장본인이군요. 그때는 합창단이 없었습니다. 어린 네, 합창단이. 네, 네. 그때는 인구도 21만 정도 됐고, 네. 지금은 110만에 가깝게. 와, 어마어마하군요. 용인은 누가 봐도 가장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고장이고, 동네고, 또 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떠나면 용인으로 간다는 그런 터가 좋은 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만일 때 벌써 그 도시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시립소년소녀로 전용시키는, 변환시키는, 그럼 훈장을 좀 받으셨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네. 저는 직업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지만, 그 외에도 이제 남성합창단, 혼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 자체가 그냥 여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지만 네. 제 인생 자체가 합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 네. 어쨌든 뭐 합창의 산정인으로서 또 성인 합창단 경험도 있으시죠? 네. 87년도에 대학 졸업하면서 성남시립합창단에 14년 근무했습니다.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접하면서 빠진다 그러죠. 어린이 합창단 한번 하고 나니까 뭐 그때는 이제 민간단체로 했는데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게 용인 네. 만들고 못하게 됐었는데 시립도 생겼고 시립소년소녀도 생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내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뭐 음악을 하는 사람, 합창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늘은 어린이 합창단의 중요성이나 어린이 합창을 했을 때 어떤 또 보람과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본인이 처음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하면서 내가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멋있다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네, 너무 많죠. 프로 합창단은 네. 제가 근무를 해봤으니까 네. 지휘자에 따라서 소리 색깔도 다르고 뭐 다 모든 합창단이 네.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거기는 그래도 다 전공자고 배웠기 때문에 지휘자가 손만 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리를 다 내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마추어 합창단은 열심히 10년을 가르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어가고. 근데 소년소녀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애들이 달라지고 그렇죠. 표정도 달라지고 일단 성격이 바뀝니다. 네. 내성적인 애들은 또 외향적이 되고 그리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때 그거 그 사춘기 없이 넘어갔다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어린이 합창에서만큼 정확하게 네. 적용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순수 그 자체에다가 네. 좋은 것을 심기만 하면 네. 지금 말하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어린이들의 갈등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원천에서 네.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어린이 합창단은 참 모든 지휘자들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또 이제 30대가 돼서 중반이 돼서 또 지휘를 한다고 막 이렇게 네. 찾아올 때마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지금 용인에서는 지금 24년을 했기 때문에. 24년을. 네. 24년을 했기 때문에 배출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무슨 스승이나 이런 때가 되면 또 찾아와서 인사하고 너무 반갑고 자식 같고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몰랐는데 최근에 KBS 방송국이 네. 어린이 합창단을 뭐 해체한다, 아니다, 뭐 연장한다 이러면서 알게 됐는데 조수미도 네. KBS 뭐 출신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호갱도 그렇다. 이런 걸 보면 어릴 때 그 몇 년, 몇 시간이 일생을 지배한다 그럴까? 네. 좌우한다 그럴까? 네.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시죠? 너무 많죠. 네. 지금 배출되는 학생들도 많지만 어떤 아이돌 그룹의 남자는 예. 또 자기 프로필에 용인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출신이라고 이렇게 또 프로필을 네.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잠깐 뭐 길게는 5, 6년, 많게는 이제 뭐 더 많게는 한 8년씩 한 애들도 있고 네. 뭐 한 2년 하다가 나간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용인시립이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긍지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격이죠. 보람이고. 이제 물론 예전에 그 윤학원 선생님도 계셨고 네. 그 우리 선배 네. 선명회도 만들어졌고 네. 근데 뭐 건자에 와서는 어린이 합창하면 강금구 이렇게 이제 뭐 가짜지시고. 합창의 히딩크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떻게 또 더 잘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네. 관공서에 오래 있는 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관공서라는 데가 계약직이고 가불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소신껏 이렇게 하기 좀 쉬운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잘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은 지휘자가 그 정년이라는 것에 우리나라 이 지휘자 정년은 없거든요. 내가 네, 알기로는. 그렇죠. 근데 정년을 만들어서 지휘를 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뭐 이렇게 정년제를 만들어 가지고 더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2015년도에 제가 한번 해촉이 됐었습니다. 아, 네. 해촉이 된 원인은 13년도에 포은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네. 하프타임으로 한번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 시민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건 너무나 좋다. 그때 부시장님이 이건 공무원들도 봐야 될 공연이다. 뭐 교육적으로. 네, 교육적으로 너무 좋은 공연이다. 그래서 부시장님 소개로 삼성전자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풀타임으로 한번 만들게 됐어요. 근데 풀타임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용인문화재단이 있었고 용인문화재단에서 그 돈 사용을 다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았죠. 네. 용인의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일단 성공하고 큰 회사로부터 그렇게 거금을 받다 보니까 왜 그 돈을 왜 혼자 다 갖냐. 여기는 뭐 또 연출할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이제 나눠 먹어야지. 이런 얘기까지 진짜 들었는데, 그때 재단에서 한 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출하는 데 있어서 극본을 몇 페이지 뭐는 뭐로 바꾸고 뭐는 어떻게 해주고 예술감독은 문화재단 대표로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다 카트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극작가나 연출가의 창작물인데 재단에서 그걸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거기에 조금 불화가 있었고요. 공연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달 전까지 공연을 할 수 있게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과장님한테
우린 지금 1년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꼭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중재를 해서, 공연은 마치게 됐습니다. 공연은 마치게 됐고, 그때 평가가, 용인에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거대한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게 수십억 원 들어간. 그렇죠. 그 뮤지컬이 1위를 했고, 저희, 포은의 노래, 우리, 용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만든 작품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다. 앞으로도 네. 계속 더 개발하자. 이런, 매스컴에 그것까지 썼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예총이나 뭐 이런 데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돈이 땅을 사면 저거 배가 아프다고. 네.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돼서 아마 저를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우를 많이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거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금이 삼성으로부터 개인이 받을 수가 없으니 네. 재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네. 재단은 또 자기들이 생색을 좀 내고 그럼요. 싶었고 또 지역에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좀 끼워서 하자 네. 이랬는데 작품의 오리지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방송들이 너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걸 차단했는데 거기서 불화가 터진 거죠. 이제 그게 촉발이 돼서 한번 해촉이 됐고 근데 이번 건은 뭡니까? 재단 원래 지휘자 임기가 공무원법에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전혀 없었고요. 네. 아까 그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보면, 소송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해서 복직이 됐었습니다. 복직이 된 이후, 저희 시 소속이었다가 문화재단으로 소속 전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걸은 거죠. 네.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전체 다 보면 2년 반, 1년 반을 직장에 다니면서 소송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소송을 통해서 또 제가 승소를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보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규정을 보면 직책단원이라는 게 네. 있고 또 일반 단원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시립합창단이 만들기 전 거기 직책단원은 계약서에도 그런 연한에 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단원은 60세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네. 갑자기 제가 재판에 이기니까 저랑 두 번째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정년 규정을 만든 거죠. 새로 만들었어. 예, 그때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당사자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한테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얘기를 1년 후에 알려준 거죠. 1년 후에. 그래서 그때 부당하다고 얘기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 사람들에 의하면 60세가 돼서 내보낸 거다. 정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예술가들이 이제 특히 이런 조례나 법규나 사송이나 이런 데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문화재단도 급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부 하나의 유행처럼 문화재단이 되어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성숙이 안 되고 하나의 어떤 예술가 위에 군림한다 그럴까 또는 간섭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정말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지금 문화재단이 창단되면서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네.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다 잘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조금 서운하더라도 예술가 입장에 있어서 예술가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이것이 결국은 어떤 대상자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 활동을 잘하게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시민 행복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시민의 문화복지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경우에는 FDA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이에게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같은 2배, 3배의 값을 주고도 좋은 식품을 아이들한테 먹이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점에서 정말 평생 어린이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속상하고 울고 그랬겠어요. 네.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네. 이렇게 아이들을 6개월이나 못 봤습니다. 6개월이나 못 봤어요? 네, 못 봤고 저도 언젠가 때가 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네.
저도 뭔가 이게 그 아이들하고 서로 교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가야 되는데 6개월이나 못 보고 그냥 해초기에서 해고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 마음이 정말 힘들고 또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네. 어른으로서 이 처리를 잘 마무리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서로 적정한 선에서 서로 항상 서로 절충해서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특히 어린이들이 이런 어릴 때 선생님 하면 참 하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그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휘하다가 그냥 안 나오셨어. 또 뭐 어디하고 싸운대. 이런 거를 만약에 가슴 속에 남겨둔다면 막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것 같아요. 대부분 지휘자들이 이제 시나 문화재단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어디 이제 속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행정 처리를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잘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자기네들이 좀 편하게 일 처리할 수 있으면 조용하고 그러면 자기네 합창단이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그걸 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드문 것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도 끌어다 주기도 하고 또 놀라운 변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장님은 사성장군 출신이라고. 별을 4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좀 성함은요? 성함은? 백군기 시장님. 군기를 잘 잡으셨나? 네.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그분도 뵀고요. 네. 저는 그분을 뵀지만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부시장님 2분, 국장님 이런 분들을 다 만나 뵌 것 같아요. 그때 시장님과 이제 면담 신청해서 갔을 때는 시장님이 지휘자가 옆에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지휘자 나이가 60세면 지금 가장 전성기다. 절정에 올랐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70세래요. 본인은 자기가 전성기라고 생각한다. 70세인데. 그리고 이제 지휘자가 정년이 있나? 모르시니까. 볼 때는 좀 힘드신 분은 의자 놓고 이렇게 손만 올리면 또 그렇게도 하신 분들도 많이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구나.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특히 어린이 문제거든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꿈이고 또 우리 모두의 행복 자산 아닙니까? 중간에 조금 지휘자와 이런저런 것으로 소원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대도무문의 자세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영단을 내리셔서 지휘자의 정상적인 복원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고 이런 아픔과 조금 혼돈의 과정이 용인시 소년소녀 합창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